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무연수원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아마 오늘 법무연수원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팀이 직접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실제 이제 영장을 제시하고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지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 이 와중에 폭행 논란이 있었다 하는 게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우선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측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전에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내가 변호인하고 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진웅 부장검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휴대전화에 이제 왜 휴대전화에 이렇게 전화하려고 하면 비밀번호 패턴이나 또는 뭘로 해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풀려고 하자 소파 건너편에 있는 탁자 너머로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며 그리고 몸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눌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에 이제 비밀번호를 풀어서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아니 휴대전화를 사용하라고 해놓고 내가 변호인한테 전화하겠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을 해놓고서 무슨 정보를 변경하는 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 측은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수사관들도 있었을 거요, 다른 검사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목격자와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등 있고 증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이렇게 반론을 했더군요. 휴대폰의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했는데 한동훈 검사장 측이 물리적으로 방해해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쪽의 의견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아마 양쪽의 의견의 공통점은 일단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누가 그럼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하는 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정진웅 부장검사보다 선배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27기, 그 다음에 정진웅 부장검사는 29기, 그러니까 두 기수 선배죠. 그런데 나이로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훨씬 어립니다. 47살, 그 다음에 정진웅 부장검사는 52살, 그러니까 5살로 정진웅 부장검사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한동훈 검사장이 더 많은 것이죠. 기수는 더 빠른 것이죠. 어차피 검찰이나 판사, 사법부 이런 데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선배로 통했던 모양인데, 이렇게 선후배 간에 한 사람은 수사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수사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사를 하는 사람과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현직 검사장과 현직 검사와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물리적 충돌 시비까지 있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검찰사에서 얼마나 큰 비극인가 하는 것이 나중에 아마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첫 번째, 제가 여기서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진웅 부장검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네? 이 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과연 그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아마도 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강요미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무슨 재주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겠습니까? 어느 여권 패널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그 이후에도 4번을 통화했다고 그러는데 그 제가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가 검사나 판사하고 통화하는 것은 본업입니다. 본업.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정치부 기자가 정치인하고 통화하는 게 본업입니다. 통화를 안 하면, 만나거나 통화를 안 하면 그러면 본업을 게을리한 것이죠. 아니 채널A의 검찰 출입 기자가 열심히 취재 활동을 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채널A 그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하고만 통화했습니까? 아마 다른 검사들하고도 다 통화했을 겁니다. 그럼 다 공모 의혹이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여권 패널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기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권고를 내린 데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공모의 의혹이라고 제기한 게 2월 13일 날 이동재 한동훈 녹취록 녹음 파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사심의위원들이 그걸 읽어보더니 야 이거는 공모 의혹 아니야. 그래서 버려버리고 중단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모 의혹이 없는 거죠. 없는데 왜 수사를 하느냐. 이거는 표적도 아니고 이건 정확하게 그냥 그 생사람 잡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의 의혹이 없는데 왜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까? 그것도 현직 검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 이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요. 공모의 의혹이 없는 현직 검사장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요즘 뭐 법원 영장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가 많더군요. 그 영장 판사들도 정말 문제다. 공모의 의혹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왜 압수수색을 하라고 하느냐.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도 압수수색이 들어오겠네요. 또 뭐 누구랑 통화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과거 어느 정권에도 없던 일이다. 과거 뭐 혹시 중앙정부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정말 충격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나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여기서 또 뭐 공모운운해 가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되면 자 두기수 선후배 관계입니다. 두기수 선후배 관계인데 그 자리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그 자리에 부장검사가 직접 나갔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잘 기억나시죠? 조국 전 장관이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할 때 누가 나갔죠? 조국 전 장관이 누구한테 통화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현장에는 부부장검사하고 통화했습니다. 현직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데도 부부장검사가 나가서 압수수색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법무연수원에 검사장 압수수색, 휴대전화 압수수색 하는데 부장검사,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직접 갔다고요. 이것은요, 이 정도가 되면 이것은 아마 개인적 원한관계나 개인적 보복관계나 뭐 이런 아주 특수관계일 경우에 해당되는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사적인 보복 이런 것 때문에 그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갔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압수수색 집행하는데 부장검사가 직접 행차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갔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뭐 물리적 방해를 했든 뭐 안 했든 그러니까 중앙지검 측에서 지금 그 설명하듯이 그랬든 어떻게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중앙지검의 설명대로 한동훈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방해했다고 한다면 아니 거기에 그 집행하는 수사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사관들과 한동훈 검사장이 물리적 충돌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부딪힙니까?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사적인 원한을 지금 뭔가 이 수사라는 이름 아래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강력하게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검사와 검사장이 직접 물리적 충돌을 하느냐 이게 무슨 전근대적인 장면이냐 하는 매우 충격적인 얘기다. 이건 둘 관계가 결국 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회에서도 지금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을 금지하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어떻게 검찰에서 그리고 범죄자를 잡는다는 검찰에서 선후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하게 되면 그것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검찰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 지금 뭐 중앙지검과 한동훈 검사장 측이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야말로 맨 처음 수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검사와 검사가 물리적 충돌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건 중앙지검에 맡길 수가 없죠.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직접 몸소 납시어서 물리적 충돌을 벌인 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정말 이거야말로 특임검사가 나서서 아무도 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수사해서 낱낱이 검찰사에 기록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검찰청 출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에 대해서 듣도 못한 일이 벌어졌군요. 안타깝습니다.